예,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다양하고 특히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치권의 여러 가지 형태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서 일단 저희는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실과 조 전 장관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해석의 영역은 여전히 남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조 전 장관 관련한 의혹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입시 비리,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2월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재판 결과에 경악했다고 했습니다. 예. 10년 전 고교생 인턴 체험 활동 관리는 엄격하지 않았다며 인턴과 체험 활동을 같은 의미로 쓴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이를 분명한 실정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사기 등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내렸죠.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주장과 판결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정 교수의 공모가 없음이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책에 썼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분명히 판결문에 정 교수가 사모펀드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와 공모를 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또 사모펀드 의혹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1억 8천만 원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내려진 동생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형 때문에 과도한 고초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요. 또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도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의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정에서 이런 항변을 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선 진술 거부권, 법정에선 증언 거부권을 자주 행사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300번 가까이 되풀이한 걸로 알려지죠. 예. 법정에선 말을 아낀 편이었지만 회고록에선 검찰, 언론, 야당의 주장만 압도적으로 전파돼 있어 최소한의 해명을 하기 위해 집필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죠. 이런 회고록 형태의 주장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현재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물론 유무죄는 증거를 통해 가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같은 회고록은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또 피고인이라고 책을 써선 안 된다는 법도 없죠. 하지만 본인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적어도 재판이라도 끝난 다음에 책을 내는 게 옳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법대 형법 교수가 이런 식으로 책을 내는 거는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마땅치 않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 물론 조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스스로 말한 적도 있는데 정작 자신은 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